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시사상식 2021년도 8월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이번 달에도 또 어김없이 코로나가 우리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뭐 델타 변이가 또 이제 파고들면서 뭐 외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요 델타 변이로 인한 영향이 또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런 그 어떤 델타 변이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을 정부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또 요구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정책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번씩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공동체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해야 할 텐데, 그 공동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혹은 또 공동체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또 손해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종합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또 사람들이 어울려 있다가 또 이 바이러스가 또 퍼지는 경우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1년 반을 넘게 이렇게 또 이제 묶여진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을 만큼 참지 않았나 하는 뭐 주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뭐 등등 해가지고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커버 스토리 첫 번째 이제 뉴스로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요 관련된 내용들 읽어보시면서 또 생각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뭐 지금까지 코로나 얘기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그만큼 또 정보도 많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건너가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들 한번 좀 이어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커버스토리 첫 번째 뉴스는 그렇게 인사말하고 겸해서 잠깐 살짝 언급해드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서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요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국제노동기구 협약 기준을 반영한 노동조합 3법이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조법이 있고요, 공무원 노조법이 있고 교원 노조법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요, 였던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원으로서의 신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노조에 계속 있을 수가 없고, 퇴직된 교원이다 그러면 교원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일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 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 이제 노동조합 3법이 시행이 되면서 만약에 이제 뭐 사측의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징계나 뭐 이런 거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 소속 지위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였던 자의 신분을 가지고 노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엔사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 네, 우리가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개선을 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국제사회 모범이 돼야 될 또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는 국가로서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에 관련된 그 협약들을 하나씩 둘씩 우리가 좀 실현의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가 이제 좀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책자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상황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의 금지, 차별 금지와 아동 노동 금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핵심 협약 비준해 놨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확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퇴직자의 가입이 이제 허용됐다는 지점 이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무원 노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좀 해보자면은 공무원 노조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들어온 내용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 실무 공무원들만 가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6급 이하로 제한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급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냥 급수 제한이 없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감독자, 관리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조 활동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 제한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급수 제한이 폐지됐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방공무원은 이 노조 설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노조 설립이 이제 허용이 되었다. 이렇게 또 하나 추가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봐두시고요. 자, 지나가 볼까요? 또 이제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대상자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언급이 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 페이지 정도에 가보시면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의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 기계 조종사, 화물 차주 같은 이 특고라고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어떤 권익 실현이 보다 더 좀 확대됐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태료는 일단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벌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형사처벌하고는 좀 구분해야 돼요. 요것은 형사처벌과는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형사처벌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고 일단은 행정벌로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 파더 이런 거 있잖아요. 배드 파더스 사이트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또 강화가 되고요.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이런 이제 조치들까지도 막 논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성가족부 같은 데에서도 이제 안을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자식을 낳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려움, 혹은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또,
무책임한 면도 좀 있는 거겠죠. 뭐 그런 것들 등등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아무리 그래도 우선순위를 이 양육비에다가 둬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 부모가 이혼한 건 이혼한 거고 아이들이 또 바르게 커야 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또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이 됐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 정차가 금지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과 관련된 이른바 소위 민식이법이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좀 다뤄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운전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 법이 생겨서 운전자들도 여차 잘못하다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인데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제 막 구속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올까봐 이 법이 너무 과잉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 몰지각하게 또 아이들이 너무 짓궂게 혹은 또 잘못된 이 교육의 잘못인지 아무튼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팍 튀어나오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런 아이가 뭐 많기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아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잘못되는 일을 어른들이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법은 세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주변 여건 개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들도 좀 있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야 확보를 가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 정차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거기 주차 당연히 안 되고요. 정차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차가 서 있으면은 그 차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가 길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을 때 그것을 운전자가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무리 저속으로 가더라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사고가 많이 방지가 되고 또 그 해당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0만 원 이상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바로 이제 바로요. 이거를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최고 가격제. 이제 정부가 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 가격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고 가격제는 이런 겁니다. 최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 상한제거든요. 가격의 상한선을 딱 정해두고 이 가격 상한선을 넘는 시장 가격이 형성됐을 때에는 이것을 강제로 그 상한선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했는데 이거보다 높은 지점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형성돼서 가격이 너무 높다 싶을 때는 이 가격을 상한선까지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상한선까지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금리, 연금리가 24%까지는 허용이 됐어요. 이걸 넘어가면 그건 불법이에요, 이제. 불법이 됐었던 것을 24%까지로 맞춰놨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번에 연 20%로 하향했다는 겁니다. 금리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자유롭게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다 손 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 위법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법률이라고 하는 게 상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른 개인적인 약속을 아무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넘어서는 아주 높은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해당되는 요 규정을 넘어서는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0%로 낮췄으면 이제 서민들의 이 금리 부담을 상당 부분 좀 낮춰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일단은 지금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제로금리 시대, 기준금리가 이제 금통위에서 정하는,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금리가 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최고금리가 24% 수준으로 이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전에 물론 한 번 또 30%까지 돼 있던 것을 낮추기는 한 건데, 이것도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지금의 저금리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맞추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해도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이게 대출 금리는 안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조금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 은행권 같은 데 있잖아요. 제1금융권 같은 데 금리는 그래도 연동해서 조금씩 따라 내려가는데, 이쪽 구간에 걸쳐 있다는 얘기는요, 거의 뭐 사채 비슷한 거 쓰는 겁니다. 거의 이게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요, 이제 대부업체 돈 자금을 끌어다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겠어요? 제1금융권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거래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가고요. 서민금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빌려야 몇백만 원, 진짜 생활비가 너무 딸려서 그런 것을 충당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은 이 높은 금리 때에는 정말 경제적 약자들이, 뭐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 결과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될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금리가 너무 높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제도 금융권의 그 또 우량한 금융권, 은행 같은 데들은 이 금리를 좀 낮추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지 않은 이 금융기관들, 이런 데가 당장 돈이 진짜 얼마의 돈이 너무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빨리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거죠. 그러기도 한데, 다만 시장의 자유 질서를 존중하자는 쪽에 또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또 이렇게 정부가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가격 범위에 벗어나는 것을 통제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너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시장경제 개입하는 수위 중에서도 이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격 통제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또 찬반 양론이 있어요.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오늘 소개가 되겠지만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결정돼서 그게 또 얼마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최저임금제는 요거랑 비슷한데, 다만 최고가격제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서 이거보다 위로 형성된 가격을 끌어내리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라면, 그래서 보통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제 같은 거는요, 최저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낮게 형성되는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강제로 끌어올려서 그럼으로써 생산자, 공급자가 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공급자는 노동자들이니까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최고가격제를 하는 경우는 왜 한다고요? 최고가격제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을 보호할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입하는 게 불가피하고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반면에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탁 집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들이 있어갖고 페이지는 작지만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잠깐 끊어서 다음 시간에는 정치행정 파트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